자, 그럼 이어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했었던 내용 이어서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오전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그 데이터 프레임은 어떻게 생긴 데이터 프레임이었었냐면 이렇게 로우가 6개. 로우가 그러니까 관찰값, 관측치, 옵저베이션이 6개고요. 컬럼, 변수가 3개인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LOC라고 하는 속성과 그리고 ILOC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서 로우를 선택하는 방법, 행을 선택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컬럼을 선택할 때는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해서 컬럼 이름을 써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컬럼을 선택할 때도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기는 했는데 여러 개의 컬럼을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중간에 하나 넣을까요? 네. 여기 로우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그 위쪽에다가 코드셀 하나 넣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렇게 하면 컬럼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인덱스를 사용하면 컬럼을 선택을 하는 건데 하나만 쓰지 않고요. 2개를 쓸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연도와 탑을 선택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2개 이상의 컬럼을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어요. 네. 이거 팬시 인덱싱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인덱스들의 리스트를 넘겨서 원소를 추출하는 방법. 이거 팬시 인덱싱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2개의 컬럼을 2개 이상의 컬럼을 함께 선택하는 방법. 컬럼을 2개 이상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컬럼을 하나만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는 시리즈가 돼요. 컬럼을 하나만 선택하면 그 결과는 시리즈지만 컬럼을 2개 이상 선택하게 되면 그러니까 2개 이상이 동시에 있게 되면 시리즈가 될 수는 없겠죠. 그 결과는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연산자는 언제 사용한다? 인덱스 연산자는 컬럼을 사용할 때. 컬럼 이름 하나만 쓸 수도 있고 컬럼 이름들을 리스트로 넘겨서 그 2개 이상의 컬럼을 선택할 수도 있다. 팬시 인덱싱에서 이거 말씀드렸었죠. 제가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랑 여기를 한 번 더 괄호로 묶어주는 거랑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괄호를 2개를 쓰는 거랑 괄호를 하나를 쓰는 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얘는 컬럼 하나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컬럼 1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는 시리즈예요. 그죠? 컬럼 1개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는 시리즈가 되는 거고요. 인덱스 안에다가 인덱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넘기는 거예요. 근데 리스트가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원소가 하나인 리스트를 넘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1개 이상의 어떤 컬럼을 선택하는 걸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컬럼 1개로 이루어진 무엇을 찾는 거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내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출력하는 모습이 다르죠. 그렇죠? 출력되는 모습을 보시면 얘가 시리즈인지 데이터 프레임인지를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2개를 쓰면 이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은 다른 클래스예요. 클래스가 다르다고 하는 거는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이나 기능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지냐? 이 시리즈냐 데이터 프레임이냐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해지냐면
간혹 몇몇 함수들이 아규먼트를 데이터 프레임만 전달받는 경우가 있어요. 시리즈는 전달받지 못하고 데이터 프레임만 전달받는 그런 함수들이 있어요. 또 어떤 함수들은 시리즈를 아규먼트로 전달받아도 제대로 동작하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아규먼트로 전달받아도 제대로 동작하는 그런 함수들이 있는가 하면 시리즈에서만 제대로 동작하는 함수가 있고 데이터 프레임에서만 제대로 동작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해서 어떤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하느냐, 이렇게 선택해서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하느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리즈를 넘겨주느냐, 데이터 프레임을 넘겨주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함수들을 사용할 때 함수의 아규먼트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실수하기 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 데이터 프레임에서 로우를 선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죠. 로우를 선택하실 때에는 LOC, 레이블 기반의 인덱스, ILOC, 정수 기반의 인덱스, 두 가지 차이점 구별하시면 돼요. 차이점. 그러면서 그 LOC를 사용한 슬라이싱, ILOC를 사용한 슬라이싱 두 개의 차이점까지를 보여드려서 썼죠. 그리고 헤드, 테일과 같은 이런 기능을 ILOC나 LOC를 사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 불리언 인덱싱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의 불리언 인덱싱. 데이터 프레임에서 불리언 인덱싱은요, 똑같아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에다가 조건식 써주시는 거예요. 대괄호 안쪽에다가 조건식을 써주면 그 조건에 맞는 행들을 찾아줍니다. 일단 조건식을 했을 때 어떻게, 자, 뭐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간단하게 연도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값 연도 값이 아까 2020년 있었죠. 2020 인 로우 로우들을 선택. 자, 이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자, 연도를 선택할 때 어떻게 돼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연도를 선택할 때는 이렇게 컬럼을 선택하시면 되죠. 컬럼의 값이 얼마인 2020인 이렇게 하는 거죠. 출력해 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서울 2020년, 경기 2020년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R에서 무슨 기능하고 똑같아요? R에서 필터링 기능이에요. 필터링 기능. 조건에 맞는 행을 선택한다. 불리언 인덱싱이라고 하는 용어는 필터링이에요. 조건에 만족하는 행을 선택하는 방법.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선택하는 방법이 데이터 프레임 이름 써주고 인덱스 연산자 써주고 어떤 조건을 찾을 거냐라고 하는 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으세요. 불리언 인덱싱에서
and, or, not과 같은 논리 연산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할까요? 불리한 인덱싱에서는요, and 사용하시면 안 돼요. or 사용하시면 안 돼요. not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신에 and 대신에는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기호 and를 사용하시면 돼요. or 대신에는 타입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돼요. not 대신에는 물결 표시를 and or not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된다. 이렇게 적어도 하나 이상을 만족하면 된다. 이렇게 true면 false로 false면 true로 바꿔주는 것은 이렇게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는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and, or, not 이 세 가지 연산자를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괄호를 사용해서 연산 순서를 명시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and, or, not은 사용할 수 없다. and 대신에는 and 기호, or 대신에는 이런 파이프 연산자 기호, not 대신에는 이렇게 물결 표시를 사용해야 되고요. and 양옆에, or 양옆에, 그리고 물결 표시 옆에는 반드시 괄호를 사용을 하셔야만 돼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어가 시티로 하겠습니다. 네. 시티가 서울이거나 또는 팝이 뭐 얼마로 할까? 저희 아까 1.2요. 1.2 이상이라고 할까요? 이상인 행들을 선택하겠다. 자, 이렇게 하면 조건이 두 개예요. 시티가 서울이다. 그리고 population은 1점이다. 라고 하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만드셔야 되냐면 데이터 프레임. 조건이 두 개예요. 첫 번째 조건 또는 두 번째 조건. 자, 이렇게 틀을 먼저 만드세요. 뭐뭐이거나 뭐뭐이거나 또는 뭐뭐인 이렇게 5어 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반드시 이거 묶어야 돼요. 괄호 안 묶으면 안 돼요. 반드시 괄호를 묶어주시고 괄호 안에 하나씩 조건을 쓰시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 city 컬럼의 값이 서울이거나 또는 데이터 프레임에 탑 컬럼의 값이 1.2 이상인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3번 하나가 빠져 있군요. 서울은 다 출력이 됐고요. 경기도 중에서는 2018년도 자료가 없어요. 1.20, 1.2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서울 2020년 자료만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데이터 프레임이죠. 서울이다. 그리고 2020년이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개가. 맞습니까? 데이터 프레임의 도시가 뭐랑 같아야 돼요? 서울이랑 같아야 되고, 데이터 프레임의 연도가 뭐랑 같아야 돼요? 2020이랑 같아요. 네,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컬럼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대괄호,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 점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덱스 연산자는 항상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점을 사용하는 경우는 변수를 만드는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고요. 변수 규칙에 어긋나는 그런 컬럼 이름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속성 이름들, 만약에 그 이름과 동일한 컬럼 이름이 있으면 그 컬럼 이름은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점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해요. 자, 두 개의 코드를 비교해 보면 아래쪽 코드가 사실 훨씬 더 읽기가 쉬워요. 대괄호 안에 괄호가 있고 또 대괄호가 있고 대괄호 닫아주고 괄호 있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것보다는 대괄호 안에 뭐 괄호까지는 어쩔 수가 없고 여기를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시각적으로도 조금 읽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얘보다는. 여기는 또 문자열로 표시까지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시각적으로도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이 있기는 있지만 여기서 얘가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쓰는 게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된다 그랬죠. 팝이라고 하는 메서드 이름이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거 지금 메서드처럼 보여주잖아요. 그죠? 팝이라고 하는 메서드 이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컬럼 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이렇게만 쓰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쪽이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런 그 예외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외를 만나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어나 엔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어나 엔드.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보면요. 2018년도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선택하겠다.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할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할 거예요. 2018년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에 연도가 있는데 그게 뭐다? 2018년도가 아니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019년, 2020년, 경기도도 2019년, 2018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물론 이렇게 쓰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쓰시는 게 맞고, 저는 연산자 보여드리기 위해서, 연산자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낫을 쓰는 거예요. 낫. 괄호를 써야 돼요. 낫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쓰게 되면 반드시 괄호를 써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연습 한번 하려고 이걸 보여드려요. 데이터 프레임의 연도가 2018년과 같은 것들. 데이터 프레임의 연도가 2018년인 것을 not 제외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똑같은 결과를 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not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연습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코드고요. 이렇게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좋겠죠. 같다의 반대가 다르다. 다르다의 반대가 같다. 그렇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어렵게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단지 저는 이걸 뭐 때문에 보여드린 거다? not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불리언 인덱싱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몇 가지 대표적인 데이터 프레임의 메서드들 알려드릴게요. 데이터 프레임 메서드 이렇게 할까요? 뭐 계속해서 DF 가지고 할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은 이거 DF. 아주 간단하죠. 뭐 city, year, top. 그리고 row는 6개. 데이터 프레임 점 이라고 하면 여기서 찾으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먼저 써주고 여기서 찾으면 돼요. 굉장히 많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메서드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describe라고 하는 게 있어요. describe. 먼저 볼까요? year하고 팝에 대해서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city에 대해서는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city에 대해서는 보여주고 있지 않고 그 year하고 팝에 대해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몇 개냐?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25%, 50%, 75%, 최대값. 이거 뭐예요? 요약 통계량. 그죠? R에서 서머리라고 해서 봤었던 거 있었죠? R의 서머리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그게 뭘로 만들어져 있다? 데이터 프레임 안에 메서드로 만들어져 있어요. 메서드.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뭐냐면 그 수치형 데이터, 숫자 타입 데이터의 요약 통계량. 기술 통계량 요약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게 뭐를 보여주냐면 어떤 것들을 보여주냐면 다음과 같은 것들. NA가 아닌 개수. 그러니까 여기서 6이라고 쓴 거는 뭐냐면 로우가 6개다가 아니고요. NA가 아닌 거. 근데 지금 우리는 NA가 하나도 없죠. NA가 아닌 개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최소값, 그 다음에 사분위수, 최대값.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터넷이 좀 불안하다 하네요. 혹시 잘 들리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괜찮다고 하시니까 일단 약간 인터넷이 오늘도 살짝 불안한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describe.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숫자 타입 말고 이렇게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거는 우리가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평균이나 표준 편차로 요약할 수 있지 않고 뭘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서울이 몇 번 등장하느냐? 경기가 몇 번 등장하느냐?
개수를 셀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보통은 팩터 타입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범주형 카테고리 타입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카테고리 타입 변수의 요약. 이거는 빈도수로 나타내는 거죠. 빈도수를 셀 때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 이거는 컬럼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city가 카테고리 변수죠. 여기서 점을 쓰세요. 점. 그리고 value count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서울 3개, 경기 3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네임이 있죠? 데이터 타입이 있죠? 자, 이거 출력된 결과를 보면 얘 리턴 타입이 뭘까요? value counts라고 하는 메서드의 리턴 타입. value counts의 리턴 타입은 시리즈입니다. 정수가 아니에요. 시리즈죠, 시리즈. 옆에 있는 여기는 레이블, 인덱스. 레이블 인덱스. 오른쪽에 있는 여기가 values. 인덱스와 레이블 인덱스와 value를 가지고 있는 1차원 타입의 데이터 타입 시리즈. 시리즈에서요, 뭘 보여줘요? 인덱스 보여주고, value 보여주고, 데이터 타입 보여주죠. 시리즈예요. 정수들을 갖는 시리즈. 정수들을 갖는 시리즈.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value counts 메서드의 리턴 타입은 시리즈가 됩니다. 시리즈.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저장을 했어요. 물론 보통은 이렇게 해서 값만 보면 되지만요. 만약에 PT가 몇 번 등장하느냐, 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 city 컬럼, value, count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메서드의 실행 결과를 변수에 저장하세요 라는 뜻이죠. 저장하고 끝났죠. 출력되는 게 없죠. 그렇죠? 프린트 해볼. 어떻게 프린트를 하냐면 city count 점 인덱스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요. city count 점 values라고 하는 속성이 있겠죠. 이해되시죠? 인덱스와 value를 갖는 시리즈가 리턴이 되는 거예요. 인덱스는 이 데이터 프레임 컬럼이 가지고 있는 값들,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이 가지고 있었던 값들이 뭐가 돼버리냐면 인덱스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에 가지고 있던 값들의 개수가 valu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리즈라고 하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value count라고 하는 메서드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계 함수들이 있죠. 이렇게 평균을 계산한다거나 표준 편차를 계산한다거나 뭐 최소값, 최대값을 찾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의 메서드로 사용해 버리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팝 컬럼에 평균만 찾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먼저 찾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점을 써요. 평균이라고 하는 함수는 min.
그럼 이렇게 평균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1.045라고 계산이 되어 있죠. 이게 아까 describe에서 볼까요? describe에서 팝의 평균은 1.045. 그죠? 네. 그럼 다른 함수들도 다 어떨까요? 평균, 표준 편차 등등등. 다 함수 다 똑같아요. 사용하시는 방법이. 그냥 연습은 코드를 만드는 거는 따로 안 할게요. 코드를 만드는 건 따로 안 하고 그냥 주석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서 컬럼 이름 써가지고 컬럼을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런 메서드에는 뭐가 있다? 우리 어레이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어레이가 가지고 있었던 게 mean을 가지고 있었죠. 평균 가지고 있었죠. 분산, 바 가지고 있었죠. 표준 편차, std 가지고 있었죠. 최대값, 최소값 등등등 이런 거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함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찾아서 보시면 사용하시면 돼요. 미디언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미디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50%를 계산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50%를 계산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정말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여기서도 팝만 볼게요. 팝 점 미디언 메서드로 존재하네요. 그죠? 이거는 어레이랑 다른 점이에요. 어레이 넘파이 어레이에서는 미디언이 함수로만 존재했었죠. 미디언이 함수로만 존재했었는데 판다스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메서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팝 컬럼의 중앙값을 계산해 주세요. 중앙값. 따로 주석 달아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잘 되세요, 다들?